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세종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맹모 3,000지교 이상의 헌신적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과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국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육을 가리켜 펌핑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하수를 퍼낼 때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올라오는 방식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잠재력을 길러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세종교육은 지난 8년 동안 미래 교육의 시범 모델로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출범 9년차를 맞은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교육 분야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명품 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세종시 교육행정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교육의 미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세종교육특별시를 자칭하며 세종교육청이 펼쳐온 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다소 불편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관내 모 식당에서 교육감께서 주관하여 6명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습니까? 네, 40년 가까이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간의 노고도 위로해드리고 또 경험에 근거한 세종교육에 대한 좋은 제언도 듣고 하는 매년 해왔던 행사였습니다. 예, 아시지만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이 함께 식사한 것을 사적 모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공적 업무 수행의 자리였다는 해명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중앙 수습본부의 공적인 유권 해석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육감으로서 교장단하고 매년 실시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공적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저희는 그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 왜 했는가에 대한 실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임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사적 모임 성격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치에 따랐습니다. 네. 결국 세종교육청의 명백한 오판으로 교육감은 물론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할 분들이 방역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뿐만이 아니라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께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공동체 및 시민 여러분들께 현재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교육 공동체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잘못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차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그러면 크게 첫째는 참여일 테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해나가는 게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되고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는 교육청 자체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심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역시 공모를 통해 반영된 것은 단 2건으로 2020년 본 예산 중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액 약 109억 원의 0.7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2020년 이전까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법령 및 조례 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에는 지역별 위원수 배정이 읍 2명, 면 2명, 동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이와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동지역 위원 1명이 중도 사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고계획상 지역별 배정 인원과 다르게 읍 1명, 면 3명, 동 8명으로 이미 구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기 주민 모집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요. 선정위원회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초과된 면지역 1명하고 미달되는 음지역 1명을 조정해서 지원자를 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기 구성상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그 공고했던 것과는 다르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올해 2021년 3월 임기가 시작된 제5기 위원 구성 때에는 지역과 인원을 공고한 대로 원칙대로 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부모 또는 학교 운영위원은 2명 이내의 위촉 규정을 위반하였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 공시에 따르면 2020년 주민제한사업 의견 수렴 결과 주민공모 8건, 분과제한 9건 등 총 17건이 제안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주민공모는 절반인 4건, 분과제한은 7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분과제한 9건은 설문조사, 공모 등을 거치지 않고 분과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분과제한 9건과 이중 심의를 통해 본 예산에 반영된 7건의 사업은 어떤 근거로 제한되고 반영될 수 있었습니까? 2019년부터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고 이제 주민 제한 사업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2년 동안 제한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19년에는 13건, 2020년에는 8건으로 제한 건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2건과 2020년에 그래서 4건이 반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 적용할 실효성 있는 의견도 또한 부족해서 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물부서에서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세종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분과에서 9건의 제안서를 설문조사에 기초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소관 부서에서
9건 중 7건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 7건 모두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청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4조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자문, 의견 제출 근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조례상 분과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위원회에서 예산사업을 추천, 심의하는 것은 다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21년 본 예산 중 중민 공모를 통해 50%, 분과 제안을 통해 78%가 편성되었습니다. 결국 주민참여 예산제는 밀실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진행된 2020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1건의 사업을 채택하는데 불과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졸속한 심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업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교육청의 요청 또는 위원회 사적 이익과 관련된 사업이 채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회의 시간이 이제 40분밖에 안 걸린 짧게 보이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의결 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토론과 의견 조정 절차 등 사전 심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진 걸로 보고요. 분과 제한 사업은 그동안 수렴된 공모 제한 사업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함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분과에서 제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이 위원이 제안하고 분과의 협의를 거치고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위원들의 사적 이익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와 관련해서 법제처와 함께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 개선을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과 같은 좀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주민 참여 공간 마련으로 예산 수립 과정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제도 마련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학교 수료자 중 무작위 추첨을 받는 서울의 경우나 광주의 청년위원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시 주민자치회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교육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처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제안 매우 의미 있고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운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조금만 더 저희 교육청의 특징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정해진 곳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이 상당히 일반 자치에 비해서 적어 보이거나 이럴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운영 말고도 대부분의 학교 교육 활동 예산의 편성과 결산을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700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7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의 자율사업 선택제를 통해서 학교 예산 편성권을 교육체들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그런 정신을 살린 위원회가 절차가 있다고 일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출범 9년차를 맞은 올해까지도 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투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설계 변경, 공사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 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개교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교 지연으로 학생들은 원거리 입학 또는 전입 후 재전학 등 학교 생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통 불편, 통학 후 안전 등의 이유로 자녀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입니다. 교육부의 중투 심사 시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맞춰 학교 신설 요건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최규진 교육감께서도 세종시를 신행정수도에 걸맞는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 특례를 요청하며 중투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행 중인 중투심사 요건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 이후 같은 입장에 처한 시도교육청을 대신하여 교육부의 중투 개선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현재 그 재정투자심사 투자심사 지침상 분양 공고하고 나서 분양 공고가 이루어진 뒤에야 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등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다수 시도에서 적기 학교 설립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협의회장 취임하기 전부터 중앙투자심사의 문제점, 특히 이제 그 규모에 비해서 세종이 가장 많은 학교를 건설해야 하고 학교 외에도 저희 직속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서 문제를 지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5월에도 그런 특례를 요청하기도 했고 2018년 19년에도 계속해서 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면담해서 그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때로는 담당 국장님이나 실장님을 교육청에 모셔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사실을 좀 같이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고요. 또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도 사실을 소개드렸고 또 우리 또 교육청의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그 교육부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 사무관들을 찾아뵙고 수시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자체 예산 설립 경우에는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300억 이내로 하게 돼서 이제 그 우리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름 이중 설립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분양 공고 대신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만 나도 학생 수요를 인정해서 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히 세종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분양 공고를 냈다가도 이것이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국가에서 계획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관해서는 적어도 세종시만이라도 특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 아니면 차기 재정투자심사 전까지 분양 공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좀 승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교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근 화면을 보시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내로 유초등학교의 경우 4번의 고백 끝에 지난해 8월 27일 병설유 설립을 조건부로 중투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자투심사 승인된 단설 유치원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설립 변경하여 중투심사가 통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 절차 자체가 자체 투자 심사를 하는 것은 중앙 투자 심사에 내기 위한 절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투 심사에서 승인된 건설 유치원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설립 변경했다고 보기엔 그렇고, 당초에 새나루초 병설 유치원은 자투 심사를 거쳐서 단설 유치원으로 이제 제안을 교육부에 냈는데, 새나루초 설립을 위한 그 중앙 투자 심사에서 새나루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이 승인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애초대로 그 새나루초 병설 유치원으로 그냥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으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그냥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짓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저희들이 그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이 병설로 해라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어쩔 수 없이 단설을 포기하고 그 병설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교육부 중투 심사 시 방공 유치원은 병설 설립을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교육청은 개원 이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운영 방식을 당초 교육부에서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단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영실고는 학과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고 판단, 당초 교육부에서 승인한 내용과 전혀 다른 학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초 교육부 중투 심사 등과 다르게 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한 두 학교의 사례가 새나루 유초의 중투 심사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좀 의심해 봅니다. 교육감님, 올해 10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4-2 생활권 내 새나루 유초 등 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중투심사 통과 이후에 설계 공모가 완료돼서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설계 용역과 계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올해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2월이나 돼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입주 시기와 상이한 개교 사태로 교육청의 신뢰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신설의 경우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은 행정으로 많은 혼란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교육감님, 올해 11월 본격 입주를 시작하는 해당 지역의 유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디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이 걱정이 많은데요. 어쨌든 우선 올해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4-1 생활권에 솔비초에 임시 배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2022학년도는 아직은 임시 배치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솔비초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인근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시청과 좀 적극 협의를 거쳐서 어린이집의 3, 4, 5세 정원 확대하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과거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중은 존경하는 상병원 의원님을 선두로 아름이중 설립 촉구 결의대회,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등의 노력으로 아름이중의 설립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반공유치원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병설에서 단설로 설립 변경을 추진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설 유치원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새나루 유치원의 경우 이미 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설립계획 변경, 자체 예산 투입,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기 개교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 교육청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먼저 그 반곡초 그 병설 유치원 경우에는 그 설립을 병설에서 단설로 변경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병설로 개교하신 다음에 단설로 병설 추진하셨죠. 조건부에 네. 승인이 나서 네, 예. 병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중투 심사에서는 병설로 승인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승인을 그래서 병설로 6개월을 운영한 뒤에 이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네. 이미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동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새나루 거고요. 유치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새나루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앙투자 심사를 받고 나면 그것을 따르고 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의 조례를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관공유치원 그 조례를 개정해서 단설로 가겠다고 할 때에도 의회 조례 개정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회의를 요청하도록 하라고 좀 교육부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그렇게 회의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좀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안은 2023년도 3월 이전까지는 그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 등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 새나루초 설립 조건이 단설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행 안 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새나루 유치원 건물을 조기 건축해서 다른 방안도 있나 해봤는데 실제로 조기 건축 완료도 시점이 큰 효과가 없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파악했다고 하고요. 효과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실제 조기 건축 완료를 따로 해봐도 2022년 11월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병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개교하지 않으면 유치원만 별도로 개교할 수 없는 그런 점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나루 우리가 예정돼 있던 유치원을 그러면 다른 유치원의 분원 형식으로라도 별도로 따로 원을 건설할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유치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건축 완료 가능 시기가 2022년 11월이라고 작년 9월에 그렇게 판단이 실질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새나루 유치원의 조기 개원이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감님 그 자칫 잘못하면 입주 후에 지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유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돌봄 및 그 보육에 대한 문제를 그 아까도 관계기관 시청과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피해가 좀 최소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돌봄도 특히 유치원뿐만 아니라 돌봄 문제도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 아까 말씀드린 솔비초나 안국초 같은 곳에 그 돌봄 교실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게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학생의 경우 그러면 최장거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최장거리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죠? 원을 이용하려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유치원이요? 예. 현재 세종시 유치원은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최장거리가 되면 인근에서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잘 좀 파악해서 그 학부님들이 우려하시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최근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반영된 2030년까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개발계획상 반영된 바와 같이 6-3 생활권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예정대로 5, 6 생활권 내 6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이제 4생활권까지 고등학교 설립은 마무리가 됐고 5, 6생활권의 고등학교 설립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2024년과 25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6-3 생활권하고 5-1 생활권의 학생 수요를 고려해서 2024년 3월에 6-3 생활권에 50학 규모의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첫 중투를 받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캠고를 설립한 후에 행복청 개발 계획에 따라서 5-1 생활권하고 6-2, 5-3 생활권에 3개의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답변과 같이 공동주택 등의 입주에 따른 철저한 수용계획 분석을 통해서 5, 6 생활권 내 적정한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 마련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마련은 올해 3월 6-4 생활권에 개교한 해밀고등학교의 배치도입니다. 세종시처 중고통합 운영학교인 해밀고는 당초 25학급 규모의 일반고로 설립 예정이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제출한 제4차 중투심사 자료에 따르면 해밀고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동지역 고등학교 배치율은 2020년 85.4%, 2022년 100.3%, 2024년에는 123.7%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6-4 생활권 입주 시 인근에 학교가 없어 다수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해밀고 설립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요구와 달리 교육부 중투심사는 학생 발생률에 따른 학교 규모 축소 및 중고 통합을 조건부로 학교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5, 6 생활권 내 일부 고등학생을 캠퍼스고로 배치 예정이라면 다수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여 학교 생활 만족도는 저하될 수 있습니다. 1에서 4 생활권, 6-4 생활권 고등학교 설립이 완료된 지금 과소학급 편제에 따른 내신 분리, 학습 환경에 따른 교육과정 집중의 어려움, 통학 안정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첫 중고통합 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해밀고등학교가 과소학급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다거나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선택이 좀 제한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는 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소학급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외국어 기반의 국제화 중점 교육 과정 같이 특성화된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작은 학교가 오히려 그냥 학부장 추천으로 입시를 치르는 데는 또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전 장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설립 예정인 5, 6 생활권의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중고통합학교로 지금 중투에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훗날 보셨을 때. 저희는 일단은 전부 다 분리해서 신청을 할 것인데요.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통합학교로의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적기에 학교를 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저희도 계속 내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계고 현안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는 모두 3개의 직업계고가 있으며 각각 공업, 상업정보, 가사, 실업계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종 하이테크와 세종여고의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관내 산업체 연계 분석, 정책 연구 결과 종합 분석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세종시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희망학과 설문조사와 몇 차례의 회의 후 대상학교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 하이테크와 세종여고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두 학교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쨌든 두 학교
모두 다 제일 큰 이유가 기존의 학과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중심이 되어서 학원위에서 이게 부결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이테크고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유망학고 발굴이라든지 교육 공동체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어서 운영위에서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세종여고는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과 개편은 단순 선호도 조사가 아닌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졸업 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됩니다. 또한 학과 재구조화의 주체는 학교가 되고 교육청은 지원 및 정보 제공자 역할로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세종시 3대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까 오전에 우리 그 경제부시장님으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공공행정기관 연관 산업이나 문화예술 지식정보산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산업, 그다음에 소재부품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 세종시 3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세종시 교육청이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까? 현재 직업계고 재구조화 관련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종시의 전략산업과 연관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또 여기 우리 그 성악고를 졸업한 뒤에 실제로 고졸 인력으로 취업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첫 번째 신입생은 언제쯤 선발하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언제쯤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한 이후에 신입생을 그에 맞게끔 선발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 그러니까 건가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한 차례 하신 것처럼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잘 못해가지고 지금 우선 하이텍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위한 직업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을 어쨌든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고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23년부터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앞서 세종시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컨벤션 센터 설치 운영 인력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 인력,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뭐 보안 같은 아까 그 경제부시장님이 그 마이스 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좀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첨단 산업 내의 스마트시티 산업 인력, 기술 집약 내 마이스 분야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인력, 그리고 창의 산업 내 컨텐츠 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준비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잠재력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학과 재구조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스마트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태블릿 PC 등 정보화 기재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교육 선도 교원 연수 및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등 스마트 교육 기반 조성 단계를 넘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는 좀 이해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 교육 정책을 교육청 내 부서가 아닌 직속기관인 교육원의 창의융합교육부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교육 정책을 직속기관인 교육원이 총괄 및 예산 배정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가 정책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이해가 됩니다. 교육감님, 현재 업무 분장이 추진된 배경 및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작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서 상당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좀 의아했었는데요. 실무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은 다른 16개 시도와 다른 지원청이 전혀 없는 단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없고 그다음에 직속기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본청과 직속기관의 업무 분절이나 중복, 추가 업무 발생할 때 소관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정보, 과학, 기술 기반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현장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교육원으로 통합해서 총괄하도록 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 수립에서 실행 평가까지 일관되게 운영하고 지능 정보화 시대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구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교육원이 맡고 있는 것은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고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겁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결정이 끝난 겁니다. 예. 네. 인식한 건 아니고요. 예. 며칠 전 세종시는 시민에게 공공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참여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과 에너지 문제 등 도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 참여형 데이터 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여간 스마트 교육 시스템 환경 구축에 집중해온 세종시 교육청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방과 후 돌봄, 안전 등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 연계하여 현재와 미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여러 교육 분야의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하시고 제안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정책 기획과에서 세종 스마트 학교와 도시자원 연계 방안 연구를 지금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마지막 정리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이라든가 방과 후 돌봄, 안전, 보건, 학교 환경관리 같은 학생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별, 기관별, 학계, 산업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의 스마트 도시법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세종시 교육청이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없는데 어쨌든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학교의 스마트 시티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 교육청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스마트 시티 도시 자원과 연계된 학교를 설립하는 일, 둘째, 도시 자원과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 셋째,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 운영하는 일입니다. 말씀 주신 도시 자원과 연계해서 학교를 설립하시겠다고 하면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요 예가 이제 나성동에 네, 이번에 지은 나성 유튜브라든가 해밀에
해밀 유도중고 같은 것들이 새로운 학교 공간을 이렇게 내놓고 있고 그런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내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특징적인 걸 좀 말씀 주실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스마트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2018년도 세종 및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 인지도 및 서비스 선호도와 시민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 시티 인지도는 63.7%, 스마트 시티 필요성은 74.7%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2018년 대전 세종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림을 좀 보시죠.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어쨌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마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높게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 분야 서비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지는 않지만 매우 높이 나왔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조사된 결과를 1, 2, 3순위 선호도를 모두 종합하여 재조정하면 교육 분야가 21.5%로 전체의 6번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스마트 시티 제공 서비스 및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외 스마트 도시와 비교하여 세종시에서 교육 분야가 유독 높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의 교육 분야 서비스의 필요성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이걸 더 잘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 바람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 교육 분야를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 또 관심이 높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수준 높은 세종교육의 모델이나 결과를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고요. 어떤 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다양성과 또 그에 맞는 요구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종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요구의 표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교육감님, 스마트 시티 내 교육 분야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안정적으로 구축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 2년 동안 추진됐던 국가 중심의 계획, 전문가 중심의 과제 발굴에서 올해부터 21년도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에 의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보고서와 계획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와 시청, 교육청이 적극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교육 분야는 기본적으로 도시 자원을 세종 아이들의 학습, 건강, 안전 등에 적극 활용한 새로운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세종 시민의 요구를 시청이 주관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에 반영하고 스마트 시티 계획을 반영한 스마트 시티 교육 분야를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과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시민들의 요구를 융합시켜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잠재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 구현된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 내부에 TF를 조직하여 스마트 시티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님,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첫째 제안과 스마트 시티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제안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높은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온전히 교육청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체계가 교육청과 시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이지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두 기관 모두의 책임입니다. 좋은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시청에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교육 문제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책임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 또한 세종교육특별시로 발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종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세종의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종의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것이 든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규진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는 명품 교육도시 세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